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10분 만에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요. 저 개인적인 약간의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동두천 관광 특구인가요? 거기에 되는 분이 생현사동에서 조그맣게 이제 쌀가게 하시면서 담배도 팔고 하셔가지고 아침 7시, 6시 반인가 7시쯤 되면 그 미군들이 아침에 이제 구호를 외쳐가면서 조깅했던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상으로는 제가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경제, 지역경제, 또 부동산 기반시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와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책임을 맡고 했던 과제가 청계천 보건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2006년인가는 시화호와 관련된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거는 그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제 공원에 있을 때 비용 편익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을 제가 할 때마다 저한테 어떻게 의뢰가 오는 거는 아주 갈등이 심각한 것들만 의뢰가 와서 청계천 보건사업 할 때도 아주 그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 장인배 박사님 계십니다만 지금 경기연구원하고도 군사 기지 및 시설인가요? 그 보호구역에 관련돼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갈등, 조정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편익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군사 전략적인 측면, 정치 외교적인 측면은 제가 잘은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비용 편익 분석과 관점,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의뢰받은 게 한 3조, 실제 연구하게 된 게 3조밖에 되질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보실 만큼의 충분한 숫자와 결과물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몇 가지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비용 편익하고 실제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용 편익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비용과 편익의 개념 밑에 깔려 있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좀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저 발제된 거랑 다른데 시간 관계상 앞에 거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된 것 가운데 핵심이 지금 부평 쪽인데요. 원주와 동두천도 중간중간에 약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연구가 좀 촉박하게 진행이 돼서 부평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뒤에 이제 부평에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면적은 45만 제곱미터라서 12만 평쯤 되고요. 석유화학과 관련된 유독 물질, 유해 물질,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물질,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기준치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염의 경우에는 캠프 마켓 안에 군수품 재활용 센터가 대략 한 10만 제곱미터, 11만 제곱미터, 3만 5천 평 정도 되는 면적에서 가장 오염이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의 오염이 있는데 거기 현재 환경공단의 책임자한테 말을 들어보니까는 대략 토양이 한 2m 깊이까지 오염이 되어 있고 일부 지점에서는 한 10m 가까이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경향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 정화 비용은 대략 한 77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45만 제곱미터에 대한 오염 정화 비용이 아니고 군수품 재활용 센터 대략 한 11만 제곱미터 좀 안 되는 그것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군수품 재활용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기 군수품 재활용 센터보다는 오염의 강도가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캠프 마켓 전체 오염 정화 비용은 대략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오염 정화할 때 핵심이 사실상 이제 그 토양의 오염 물질들을 열을 가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상복귀시키는 건데 이게 정화 목표는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아마 오염 정화가 다 되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부평시 부평구 관계자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걸 오늘 도시계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미군 기지의 시설과 경관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공원과 여가 공공시설로 활용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세세한 거는 좀 이따 저도 부평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에 답사를 가면서 주변을 빙 둘러봤는데 대규모 아파트들이 꽤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들의 대체로 현대적인 설계로 무난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근린 공원과 복지 시설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평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서 지정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가 이제 문화 글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화공원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문화공원으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공공시설들, 청소년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비율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숫자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 숫자를 통해서 사회 이해관계자분들이 많은 사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정해져야 그 정해진 계획을 놓고 그 정해진 계획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겁니다만 현재 부평 쪽에서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있어서 제가 연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 편익 분석을 후생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해서 반영하긴 하지만 역시 중점은 현재의 이용과 현재의 편익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학문적 체계입니다. 미래 것도 보아서 미래의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하긴 하지만 가중치 측면에서는 현재부터 멀어질수록 그 비용과 편익의 비중은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범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익을 따질 때 누구를 위한 편익이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평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만 이게 면적이 한 12만 평, 13만 평 되면 작은 공원이 아니어서 실제로 분당에서 보시게 되면 중앙공원, 율동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성남시 또 분당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걸 주변에 용인이라든가 화성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 범역을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초반부에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후생 경제학적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이라고 할 때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후생이 증가한 부분이 편익이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후생이 감소한 부분이 이제 비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적으로 많이 갔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후생이 증가한 부분이 편익이고 후생이 감소한 부분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비용과 편익 분석에서는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의 증가분과 이 손해의 증가분이 쌤쌤으로 상쇄가 돼서 땅값의 변화 자체는 우리가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은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미군 기지 반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할 때 행안부가 비용을 대고 인천시가 비용을 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비용도 아니고 편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우리 장 박사님 우리 사회에 저하고 장 박사님 두 명만 있는데 장 박사님께서 재산이 한 푼도 없으시고 제가 10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웰스 총 편익의 크기 웰스의 크기는 10억인데 제가 장 박사님한테 5억을 배상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배상하기로는 저의 개인적인 재산이 10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고 장 박사님은 0원에서 5억으로 증가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웰스의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관계상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이 오염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소유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누가 돈을 부용하는가 누가 부담 짓는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다만 환경과 삶의 질과 공기와 경관이 개선되는 것은 명백하게 현금이 오고 가는 건 없지만 후생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오고 가는 건 없더라도 후생이 증가하는 것들은 편익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편익으로 크게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 반응과 관련돼서 제가 꼭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 슬라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 자체가 지나간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비용도 편익도 아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에 의한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나간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 오염 그 원인을 누가 일으켰건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 간에 관계없이 지나간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문제의 해결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누가 해결하는지 누가 부담하는지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맞는데 비용 편익 분석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비용을 지불하든지 간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웰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누가 해결하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만 따져서 그 둘과의 크기만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부담 원칙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고 이용자 부담 원칙이 있고 피해자 부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비용 편익 분석 자체에서는 원인자 부담이 됐건 이용자 부담이 됐건 피해자 부담이 됐건 동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닌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비용도 아니고 편익도 아닌 거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비용과 편익 항목에 집중을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후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후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지 못하는 후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뿐 아니라 인천 시민의 행복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보건사업의 경우에 청계천 주변에 있는 분들만 누리는 편익이 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내가 서울 한가운데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 자체가 좋다. 또 내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서울 시민이 누리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편익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 보건도 그렇고 보건사업도 그렇고 이 서울역 고가도로도 그렇고 시화의 경우에도 그렇고 내 후손이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심어지고 공기가 맑아진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편익입니다. 그리고 내가 녹음이 우거진 공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편익입니다. 미군 기지 반환 이후에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편익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몇개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놔두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편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기원에서 제가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된 갈등 완화와 관련된 편익도 따져보니까 아마 거의 한 3천억 상수원의 경우는 거의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편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을 우리가 할 때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을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염 정화 사업비가 있고 이 오염 정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생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편익이 되겠고요. 공원조성 사업비는 아직까지 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공원조성 사업비도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될 것이고 또 공원조성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있다고 하면 후생 증가분 다 편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미군기지 반응과 관련돼서 갈등 완화 또는 해소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것도 다 비용으로 잡힐 테고 해소가 된다고 하면 후생이 증가하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비용을 갖다가 미군 쪽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이 오염 정화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30년 분석 기간을 놓고 봤을 때 30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이 있고 30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아까 미군 기지 반환 시점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익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아마 만약에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 크다고 하면 그 편익을 먼저 누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 반환 받아서 오염 정화를 했을 때 그 정화에 따른 편익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반환 받아서 공원이 됐던 공공시설이 됐던 이용을 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면 1년 차에 발생하는 편익, 2년 차에 발생하는 편익, 3년 차에 발생하는 편익, 또 4년 차, 5년 차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시점을 누르게 되면 이 편익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의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금 가능하면 편익 발생 시점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앞으로 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편익이 규모가 작다고 하면 뒤로 미뤄도 사회적으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결국은 이제 편익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할 때에 방법론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염 정화의 편익하고 공원 조성에 따른 편익은 상당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연구할 때에는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염 정화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할 때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의 편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갖다가 분리해서 추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의 이용의 경우에는 오염 정화에 따른 편익이랑 상당히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의 계획이 문화공원으로 이용하는 것, 뭐 청소년 문화시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여가시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을 환산하는 게 어려워서 몇 가지 우리가 별도의 가상시장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할 때는 이제 조건부 가치 추정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현대차 또는 뭐 벤츠차를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차가 좋은지를 판단하셔서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벤츠에 대한 설명 또 현대차에 대한 설명 안내서를 보여드리고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시게 될 때의 기쁨 또는 편익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지불 의사를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방법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부평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염이 정화된다고 하면 그래서 좀 더 깨끗해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문화공원 또는 공공시설로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있고 일부 도로도 이용하고 길로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이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서 평균적인 가구당 지불 용이액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가구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30년 동안 발생하는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점별로 다 환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올해 반환받을 때의 이용하는 총 편익이 있고 내년 반환받을 때의 총 편익이 있고 2년 뒤에 반환해서 이용할 때 편익이 있어서 시점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 숫자를 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반환 시점과 이용 시점이 아마 10년쯤 늘어지게 되면 전체 편익의 40%에서 50%는 날아가는 기회비용은 날아가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1분 내로 좀 줄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구조 자체는 저희가 이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이 비용과 편익의 구조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편익의 발생 규모하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아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다 제시가 한두 달 안에 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이 시간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시민들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뭐 그 규모는 나중에 추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기회비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